작업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미시간 공대 혁신센터 소장을 했었는데요. 그 역할이 뭐였냐면은 대학의 창의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하면서 대학이 제일 먼저 저를 보낸 곳이 그 미네소타에 있는 어떠한 회사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 회사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창출해낸 회사였습니다. 어찌 그 대학, 그 학교, 그 기업에서는 창의력이 쏟아져 나왔냐. 그것을 좀 가서 배우고 오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 잊어먹고 딱 한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그 회사는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회사에서 보내는 일하는 시간 15%를 직원 마음껏 쓰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낮잠 자도 오케이. 밖에 나가서 사우나 해도 오케이. 근데 그러한 넉넉함, 여유에서 엄청난 창의력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해야 하는 일에 밀려있다 보면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해보마 하고 옆으로 제껴놓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한번 제껴진 생각은 영원히 제껴져 버려요. 그 회사는 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탁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기회를 준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 없어도 창의력 개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또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혼자 집중하면 최고랍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때는 휴식기를 가질 때 문제가 더 잘 풀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휴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거기 집중할 때는 내 생각이 나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휴식을 가지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에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과 남의 생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 아주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들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쓰고 보니까 역시 직원들한테 좀 여유를 줘야지 그 천재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이제 그 CEO 총수들은요, 즐거움에 적게 하라. 저 직원들은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평생 교육 시대의 전문가들은 즐거움의 맛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유라는 것, 일에 대한 즐거움, 공부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이제 이런 5가지 요소가 쌓여져 있고 2가지 요소가 빼지고 거기에 여유가 있어야지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는 것인데,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였네요. 뭔가 참 많이 노력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수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고요. 뭐 호기심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정답 있는 문제만 수백만 개 풀어봤기 때문에, 그죠? 정답 없는 문제, 소위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주저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 유학 보낸 학부모 10명 중 5명이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의력의 부재,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식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재미나는 것이 퍼지 사고력이라는 것인데요. 퍼지 사고력은 일반 사고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고력 한다면은 이제 일반 사고력인데요. 그것은 정답 있는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한 능력이죠. 특히 사지선다형 문제. 4가지 답 중에서 하나로 이게 압축해 나가는 것이 사지선다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반 사고력을 가지고 수렴적 사고력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를 중에서 하나하나 축소해 나가는 수렴적 사고력.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깨끗한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 B, B = C, 고로 A = C, 그죠? 아주 질서 정연하고 깔끔하고 흑백 논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써가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거의 반대되는 능력이 필요해요. 수렴적 사고력이 아니라 거꾸로 발산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혼자 똘똘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정보, 지식, 그리고 남의 생각까지도 함께 수용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가지고 영어로 brainstor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brainstorm. 뇌폭풍. 그죠? 창의력적인 사고력은요, 폭풍같이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알쏭달쏭하고 뭐 좀 지저분하다 할까요? 깔끔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퍼지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깨끗하지가 않다. 아마 퍼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 여기에 여자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젊은 여자로 보입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젊은 여자로 보인다. 반 조금 넘으시네요.